네, 2025년 5월 7일 이정훈입니다. 파기환송심 연기시키고 다른 재판도 연기시킨 이재명의 도끼에 한덕수가 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도끼 때문에 김문수가 살아났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국힘당의 후보 단일화는 이재명의 도끼 때문에 김문수로 결정될 걸로 저는 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대통령의 친구 권성동 씨가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생뚱맞습니다. 왜 단식을 하지? 윤석열을 위해? 한덕수를 위해? 김문수를 위해? 희한합니다. 자, 정치에서 엔트로피가 굉장히 올라가면 폭발을 하죠. 한국 정치는 지금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스스로, 법원도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정부 권력인데 그 권력이 일개 정당 권력에 굴복했습니다. 서울고법이 이재명의 파기환송심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늦추겠다. 알아서 기었죠.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거나 되어도 대선에 못 나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뽑아놓은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으로 확정되고 나니까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복잡해졌는데 이재명이 확정되므로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에서 뽑아놓은 김문수를 후보로 확정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정치에 참 이게 나비 효과 비슷하게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게 되면 뭐 워싱턴에서 뭐가 생긴다는 것처럼 국힘의 난제가 민주당 권력의 횡포 때문에 정리가 됐습니다. 물론 절차는 겪고 있죠. 오늘 예정한 대로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김문수, 한덕수 1시간 반 정도 만났다 그러나요? 근데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 그러죠. 뭐 둘이 만나서 그냥 차만 마시고 묵묵부답으로 있었겠죠. 이게 DJ나 YS 같으면 어이 후광, 어이 거산, 이게 이 시방 그러는 거 아니요? 뭔 소리 하는 거요? 하고 뭐 서로 두 사람들은 이제 정치를 오래 한 게 있으니까 뭐라도 하고 또 JP까지 끼게 되면은 뭐 딴소리라도 하면서 뭔가 메우는데 이 두 사람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서로 결이 다르고 한 사람은 행정가, 한 사람은 운동권에서 정치인으로 살아왔으니까 이게 참 풀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이 앞선 방송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죠. 한덕수, 이재명의 밥이 될 자신이 있는가. 네. 정치를 할 때, 이 모르는 사람들은 승리했을 때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 어떻게 세레모니 할 것인가 생각만 하는데, 실제로 정치나 큰 게임, 그리고 저처럼 기사를 써본 사람들은요, 이 기사가 틀렸을 때 어떤 고통을 받을까부터 생각합니다. 이게 오버였을 때. 이게 그냥 시시한 기사면은 뭐 별 고민이 없어요. 근데 아주 예민한 기사, 아주 중요한 승부, 결전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승리했을 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패전했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질까부터, 공포부터 느끼는 게 정상이죠. 저는 뭐 수지킴 사건이라든지 뭐 오대양 사건 늘 쓰면서 야, 내가 보기엔 이게 분명히 진실인데 이게 진실이 아니다. 제가 그 전에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할 때 우리 해수부 공무원 북한 놈들이 죽여놓고 이상한 통지문 보낸 거, 그게 각기 버전이 4개나 다른 게 있다는 걸 찾아낼 때, 생전 처음 찾아낼 때 저도 두렵고 청와대 국정원과 어떻게 싸울까, 그거부터 걱정이 되는 거죠. 100% 이거 완벽한 기사는 쓸 수 없어요. 처음 기사는. 그게 원칙입니다. 이 단일화해서 한덕수로 단일화하면 한덕수가 이재명을 이긴답니까? 그리고 한덕수도 분명히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재명한테 지고 나면 이재명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지금 저렇게 사법부도 굴복시키는 저자가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지금 1인지와 만인지상으로 총리도 2번이나 하고 할 거 다 해봤고 나이도 많은데 이재명이 사법부를 굴복시키는 순간 정치를 보는 사람들은 김문수로 단일하네. 김문수는 쓰라린 삶을 살아봤고 나락에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힘이 있지만 한덕수는 어렵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덕수 씨는 이 김문수와 단일화 회담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단일화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당에 다 맡겼다. 그리고 11일까지 금문수 후보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대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권력 의지가 없다는 거죠. 제2의 반기문이라는 얘기죠. 자기 목숨을 걸고 이재명하고 싸우다 실패하면 죽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기사를 씁니다. 수지킴 기사라든지 오대양 기사라든지 아가동산 기사를 쓰려면 틀렸을 때는 엄청난 비난을 받고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의지가 있어야 쓰는 거고. 근데 제가 기자하면서 항상 느낀 게 제 스스로 발견한 기사는 제 책임으로 쓰는데 간부들이 책임 안 지려고 기사를 못 나가게 하면서 들이다 싸우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죠. 내가 100% 자신은 없는데. 근데 거꾸로 위에서 이거 되지도 않는 기사한테 써보라고 이거 사실이라고 쓰라 그러는데 증거가 없는데 그거 썼다가 내가 책임지는 거 내가 발견한 사실도 아닌데 못하죠. 저는 이런 식으로 오다받고 쓰는 폭로 기사는 저간해서는 안 씁니다. 확실하면 쓰죠. 한덕수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김 후보는 한덕수 후보를 만났을 때 11일이 지나면 미리 이걸 한덕수 씨가 밝히고 들어왔기 때문에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러면 1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일화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한덕수가 그렇다고 대답했다며 11일이 지나면 11일까지 등록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지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했다. 네. 분명히 한덕수 씨는 대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내일 하루, 이 방송 나가는 8일날 하루 더 만나기로 했다는데 결국은 지금 한덕수는 이기면 다행이지만 졌을 때의 이재명한테 당할 엄청난 공포에 스스로 눌린 거죠. 눌린 겁니다. 눌릴만도 해요. 이 도끼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담대해야 돼요. 정치는 법치 정도, 행정 정도 한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아주 웃기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이재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부산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인데 자기네 법원통신망에 코트넷이죠. 이재명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원심 파기를 한 대법원을 비판하면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라는 제목하에 정녕 그 피고인 이재명이죠.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기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특정인이 대통령 단성되는 것을 결탄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 쳤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이거 제가 그랬죠. 지금 신문사에서는 젊은 기자들하고 고참 늙은 기자들하고 따로 논다고. 법원도 대법원이 고립된 선일 거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판사들, 지방의 부장판사들이 나오면은 겁먹죠.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는 사실 신문사 부장이 나한테 봉급 주는 것도 아닌데 부장이 나 봉급 준다고 생각하고 꼼짝 못하고 그냥 존경하고 또 존경할 만했고 술도 잘하시고 아는 것도 많고. 근데 지금은 부장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사장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다 알아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판 제품에서 들어오는 걸 사장도 나눠먹고 나도 나눠먹는 거 알기 때문에 전혀 사장도 존경 안 하는데 부장을 왜 존경합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면 따라가지. 뭐 솔선수범하게 되면 지 돈 많이 받으니까 하지. 이게 젊은이들의 생각이잖아요. 열심히 선배로서 보여주면 지 돈 많이 받으니까 하지. 지 진급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하는 게 젊은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비위 맞춰서 지지를 받아서 요즘 또 진급하려면은 적성검사인가 뭐 해가지고, 후배들로부터 또 평가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통제 못 합니다. 이게 민주적이라는 게, 이게 DEI니 트럼프가 워크라고 했던 거라든지 또는 PC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를 바꿔놓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데, 누구를 믿고 나가겠습니까? 권성동, 권영세, 쌍권의 말을 믿고 나가요? 그러다가 지게 되면은 쌍권은 국회의원이니까 면책특권에 있어 빠져나올 거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가 개털이 당선되지 못한 개털이란
한독수는 혼자 나갈 텐데 못하죠. 못합니다. 근데 계속 권영세, 권성동은 밀어붙였습니다. 권성동 대통령 친구라 그랬죠. 강릉이 지역구입니다. 강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가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외가에 가서 거기서 자란 권성동 씨하고 친구였답니다. 외가에 갔을 때. 근데 나중에 각각 서울대, 중앙대로 와갖고 검사는 권성동이 먼저 됐죠. 선배 검사로서 후배 검사로서도 만났고, 또 권영세 씨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성배이지만 검사도 먼저 됐고, 그런 인연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중에 특히 권성동 씨는 대통령이 친구라면서 2021년 윤석열 검찰총장 정치에 나오는데 끌어들이는데 큰 몫을 했죠. 그리고 그는 계속 국힘당에서 실세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난번 윤 대통령 파면되기 전에, 구속되기 전에 그는 어떻게 했나요? 윤석열 지키기 위해, 친구 지키기 위해 나섰나요? 오히려 제 눈에 많이 띈 사람은 윤상현이었습니다. 물론 권성동, 권영세도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을 때 처음 지도부로서 면회를 가긴 했습니다만, 뭔가 저는 대통령의 친구라며, 근데 지금 한덕수 씨가 접을 것 같다는 의사를 비치니까 단식에 들어간답니다. 이거 뭐지? 그렇게라도 해서 만약 한덕수 씨가 그만뒀을 때 나는 열심히 말렸다라는 증거를 남겨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 아니야? 윤석열의 의지에서 생존하던 전략은 끝났고 한덕수를 쓸라 그랬는데 한덕수가 안 나가면은 뭔가 비난이 오니까 단식이라도 해서 피해가는 거야? 여기서 바로 제가 누차 얘기한 대로 이 보수 정당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자기 생존을 위하고 자기 권력, 2등 권력이 참 좋다니까요. 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싸움을 회피하고, 그리고 자기가 앞에 나서면 자신이 없으니까 만만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추대를 하는 형태로 가서 항상 막후에서 권력을 쓰려고 그러죠. 이게 일본 자민당 정치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인데, 원로 정치. 이렇게 하게 되면 책임 정치가 안 돼요.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괴물을 앞세운 자가 정치 투쟁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자기는 뒤에 숨고 어떤 아바타 내에서 하려고 자기는 국회의원 장기간 하면서 살겠다, 당권 누리겠다, 대통령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보수는 필패합니다. 이거는 제가 동아일보 지내면서 이 잡지 이렇게 만들면 안 됐다고 할 때 내가 굉장히 목소리 높여 외쳤던 건데 안 듣죠. 동아일보가 조선을 한테 역전당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참 생뚱맞은 권성동의 단식입니다. 이제 문제는 김문수가 그래도 의지를 내서 이재명과 목숨을 걸고 붙어보겠느냐, 의지를 내는 건데 김문수마저 접어버리면 아주 웃겨집니다. 이 국힘당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김문수라도 끝까지 간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나은 교웅이 필요합니다. 교활하고 용감하고 복잡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180몇 석 범야를 포함 192석의 야당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서서 한덕수가 당선이 돼서 개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안 되는데. 김문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저걸 깨려면 방법이 뭐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공약으로 국회 해산을 걸고 날 뽑아달라. 당선되자마자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걸어갖고 국민투표에서 다수가 나오면 국회 해산해버리고, 그리고 새로 개헌을 해야지. 안 그러면 못합니다. 아주 독하게 나가야 됩니다. 저는 김문수가 그나마 국힘당에서는 과거의 이력으로 보면 해볼 만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김문수 씨가 대체로 착한 사람이죠. 착한 거를 믿고 한동훈을 제압하는 용도로만 쓰고 한덕수를 옹립할 때는 나가 그러면 나갈 줄 알았다가 이게 실패하게 된 게 쌍권입니다.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준 게 이재명의 도끼입니다. 사법부를 굴복시킨 도끼 때문에 한덕수가 놀랬고, 그것 때문에 김문수가 살아납니다. 이게 나비 효과랑 비슷해요. 엔트로피가 희한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카오스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눈치 빠른 권성동은 단식으로 들어가네요. 생뚱맞습니다. 이제 정리가 됩니다. 양당에서 공식적으로 뽑은 대통령 후보끼리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본격화됩니다. 이제 김문수가 어떠한 제재대사를, 예를 들면은 항우처럼 배운 대로 하는 사람이 제사를 쓰는 데는 자기 똑똑한 게 들어가니까 한계가 있죠. 근데 유방은 잡놈이죠.
장량소와 한신 거느립니다. 한신이 도발을 했죠. 한신이 똑똑하다고 쓰니까. 한신이 그런 얘기가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군대를 지휘하느냐. 사람에 따라 맡겨야 된다. 누구한테는 10,000명을 맡기고 누구한테는 100명을 맡기고 누구한테는 1000명을 맡기고 그 능력이 다르다. 능력이 다릅니다. 특종을 하는 기자하고 받아쓰는 기자는 수준이 달라요. 그건 저는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모든 의사라고 다 병 잘 의사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얘기 쭉 하니까 유방이 묻죠. 나는 몇 명을 지휘할 수 있냐 군사를 그랬더니 근데 기억에 10,000명인가 100,000명입니다 라고 하니까 많이 붙여줬죠. 그랬더니 유방이 기분 좋아서 그러면 한신 당신은 얼마나 지휘할 수 있냐. 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한자로 유명한 다다익선입니다. 굉장히 교만을 떤 거고 건방을 떤 거고 한편은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다익선 하는 한신을 용납을 해줬기 때문에 한신이 결국은 유방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신이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유방이 죽은 다음에 유방의 부인 여태우가 한신을 없애는 토사구팽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거친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김문수가 다양한 인재를 긁어 모아서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어도 긁어 모아야 돼. 권성동이라는 사람 쓰는 거 보게 되면은 말 들을 수 있는 함덕수 이런 사람만 쓰는 거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 써야만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다니까. 그런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요. 옛날에 신문사에 가게 되면은 날고기는 기자들을 통제하는 부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못해.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고.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자기 살기 위해서 사법부를 굴복시킨 어마무시한 도끼가 정말 나비 효과처럼 김문수를 살려냈습니다. 이게 정치의 엔트로피 변화의 희한함입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이제 피할 수 없이 이재명은 김문수와 붙어야 됩니다. 누가 이길까요? 생뚱맞게 대통령의 친구라면서 이제 단식 들어가는 권성동. 이런 사람들은 평시에나 필요하지 난세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국힘도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